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은퇴 후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 인생의 매듭이 꼬이는 것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 말입니다. 저는 최근 70세가 된 정 선생님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고 늘 당당하고 활력이 넘치던 분이셨죠. 하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그 땅만 안 팔았어도 지금쯤 한 몇백억은 그냥 있었을 거다. 혹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왕년에 내가 말이야. 그 큰 계약을 따내서 번 돈이 얼만 줄 아나? 처음에는 그저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이려니 했지만 대화의 90%가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 선생님의 시간은 멈춰버렸구나. 그의 몸은 70대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의 영광과 후회라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현재를 잃어버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우리의 마음 습관들이 나이가 들어 삶의 속도가 느려질 때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이려니 했지만 대화의 90%가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 선생님의 시간은 멈춰버렸구나. 그의 몸은 70대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의 영광과 후회라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현재를 잃어버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우리의 마음 습관들이 나이가 들어 삶의 속도가 느려질 때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인생이 꼬이는 노년의 세 가지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고 결국은 마음의 매듭을 풀어 우아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정 선생님의 사례는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과거 집착입니다. 젊을 때는 현재의 바쁜 업무와 미래의 목표에 집중하느라 과거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라는 빈 공간이 생기자 과거가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을 미화하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성이 없어 내가 가르쳐야 되라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을 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작은 변화조차도 거부하십니다. 문제는 이 과거 집착이 현재의 삶의 활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면 지금의 좋은 순간을 누릴 수 없고 과거의 영광에 갇히면 새로운 성장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과거에 묶인 노년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거가 현재를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현재를 가두는 철옹성이 될 때 발생합니다. 정 선생님이 딱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임원들을 만나던 모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좋은 자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흐름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요즘 배우는 주식 투자 이야기, 새로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 이야기, 손주와 함께 떠난 캠핑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정 선생님은 늘 대화의 기회를 낚아채셨습니다. 에이, 젊은 친구들 하는 주식? 그거 다 거품이야. 내가 왕년에 투자했던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주식의 10배는 갔어.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캠핑이 대수야. 나는 그때 인도네시아 출장 가서 말도 안 통하는 현지 직원이랑 밤새 씨름해서 그 계약 따냈어. 지금 직원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그의 이야기는 늘 자신이 가장 잘 나가던 그때에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모임은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정 선생님을 존경했지만 만날 때마다 과거의 유령과 대화하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은 정 선생님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혀버린 그의 모습을 피했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정 선생님의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청첩장을 모바일로 보내드리려 하자 정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뭐냐? 성의가 없게.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붓글씨 써서 정중하게 보냈단 말이야.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어?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게 더 예의예요. 차분히 설명했지만 정 선생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을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자신의 옛 방식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성공한 정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이 스마트폰 하나 배우지 못하는 초보자 정 선생님으로 바뀌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매듭이 꼬이는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인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거에 묶인 노년은 결국 현재의 활력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서서히 단절시키는 고독한 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두는 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지은 과거라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 선생님이 과거에 묶여 있다면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관계라는 끈에 너무 집착하여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특징, 자녀나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고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김 여사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이 은퇴해 집에 들어앉았을 때 김 여사님은 비로소 가족에게 보상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하셨죠. 문제는 은퇴 후 김 여사님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평생 엄마나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던 분들은 갑자기 텅 비어버린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그 공허함을 자녀들의 관심과 배우자의 동반으로 채우려 하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의 독립적인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려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엄마는 내 걱정만 한다. 매번 문자를 보내거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 아닌 걱정을 쏟아내셨죠.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지속되자 점차 숨막히는 감정적인 빚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하루 기분은 오로지 자녀들의 전화 횟수와 대답의 길이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서운함 섞인 말을 하셨고, 그럴수록 자녀들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변질되어 결국 만남을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배우자인 남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서재에서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혼자 취미로 낚시를 가려고 하면 김 여사님은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평생 돈 벌어오느라 나랑 같이 있어주지도 못했잖아. 이제 좀 같이 있으려는데 당신은 왜 나랑 안 있으려고 해? 당신마저 나를 외롭게 하면 어떡해? 남편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자신을 향한 외면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남편의 낚시 친구에게까지 질투심을 느끼며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전적인 책임을 배우자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대는 자녀들에게는 정서적인 빚으로 배우자에게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노년의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자립적인 관계여야 하는데 과도한 의존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년에는 함께할 사람만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독립적인 마음 능력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만하면 됐다는 자기 합리화로 인한 자기 방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히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은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몸과 마음의 성장을 멈추는 무기력으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근력 운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가벼운 산책만 반복하기도 하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계획적인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멈추는 순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는 아니람은 스스로 삶의 활력을 포기하고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년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세 가지 매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매듭을 풀고 우아하게 나이 들기 위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재정적 기반 불안 없이 놀 권리를 확보하라.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는 것이 행복해도 재정적 불안이 있다면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안정적으로 놀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활비 20년치를 계산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3세에 은퇴하고 평균 수명 85세를 고려할 때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의 기본 생활비를 잡으면 연간 3천만 원, 22년간 약 6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 등을 합치면 최소 8억 원은 있어야 불안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필요한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에 해당하는 약 2억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면 여유롭지는 못해도 큰 걱정은 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산 배분 역시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6070%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30% 정도만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두어 마음의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합니다. 돈이 행복을 모두 결정짓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이 변동되는 위험은 노년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학적 지표 근육량과 긍정적인 사고. 놀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혈압, 혈당, 그리고 근육량 세 가지입니다.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니 이를 막기 위해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산책 같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꼬인 인생의 세 가지 매듭, 즉 과거 집착, 과도한 의존, 그리고 자기 방치라는 매듭을 풀어낼 차례입니다. 품위 있고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언들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활력을 되찾는 세 가지 마음 공부. 노년의 매듭을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과거 집착과 의존이라는 뿌리 깊은 매듭을 이 세 가지 지혜로 풀어냅시다. 먼저 내려놓음의 미학을 배우셔야 합니다. 평생 짊어져 온 짐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왕년에 누렸던 과거의 영광,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의 모든 것을 이제는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남은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삶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때 그 선택만 했더라면이라며 과거의 후회에 머무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동네를 걸으며 바라보는 작은 꽃의 생명력, 친구와 마주 앉아 나누는 잔잔한 웃음, 이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여유를 인생의 가장 큰 호사로 여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배우자나 자녀에게 모든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의존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는 시간이며 진정한 자립의 시작입니다. 둘째, 돈 안 쓰고 즐기는 5가지 놀이 목록. 소비 지출이 늘어 재정적 불안을 느끼는 노년을 막기 위해 돈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꽉 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드세요.
하나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둘, 동네 도서관을 찾아 책을 빌려보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과거 습관적으로 소비하던 커피 대신 도서관을 찾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늘어나고 소소한 성취감이 생깁니다. 셋, 주민센터나 구민회관 같은 곳에 저렴한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저렴한 비용으로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시설을 이용하며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무료 강연이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야말로 성장이 멈춘 노년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5. 손주와의 시간을 가지거나 친구와의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거창한 계획 없이도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 혹은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나누는 단순한 여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가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결국 노년에 꼬이는 인생은 내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거나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또는 성장을 멈추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마음의 매듭을 푸는 지혜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이제 잠시 거울 속의 나 자신을 정면으로 쳐다보십시오. 노화를 느끼며 자세히 보기 싫어졌던 그 얼굴이지만 오늘은 뚫어져라 바라봅시다. 그 얼굴에는 굴곡진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습니다.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고 경제적 궁핍함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얼굴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처럼 쓸쓸히 거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배역을 충실하게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부모,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의 반려자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 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입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남은 열정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만큼 사랑해 줄까요? 거울 속의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제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 주세요.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하십시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나 자신과의 화해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세요.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세요. 이젠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십시오. 당신은 지구상에 하나뿐인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숲이 여러분께 드리는 7가지 행동 지침을 소개합니다. 첫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둘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십시오. 셋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세요. 건강한 발이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 보십시오. 다섯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편해집니다. 여섯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 주십시오. 일곱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